한겨울 노천탕에서 눈 내리는 풍경 바라보면서 휴식을 즐기는 상상만으로도 그야말로 행복한 계절입니다. 일본 온천 여행 전문가 서기호 씨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천 또 일본의 료칸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서기호 씨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10여 년 동안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담당하면서요. 예. 료칸 위주로 이제 여행을 주로 디자인한 투어 디자이너 겸 일본 여행, 온천 여행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료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료칸이 뭐예요? 료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료칸을 이제 한자로 읽으면요. 여관이라는 뜻인데요. 여관을 일본말로 료칸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관과는 좀 구별이 된 그런 전통적인 최고급 시설에서 네. 그 입구에서부터 극진한 그 인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곳을 료칸이라고 합니다. 그 료칸 보면은 일본의 전통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문화인 거예요, 이게? 온천의 역사를 보면 이제 료칸의 역사는 보통 한 130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요. 예. 일본 나라 시대에 그 승려들의 숙소를 위한 후세아라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 이제 승려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무료로 이제 제공했던 숙박지가 이제 료칸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일본에도 이제 철도가 전국으로 보급이 되면서요. 대중 여행이 되면서 이제 지방의 유수의 이제 온천 지역을 그 료칸을 찾아다니면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그 료칸이라는 그 숙박 시설과 이런 것들 여행 네네. 상품이 일본의 특정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전역에서도 료칸이 다 있어요? 일본 온천이 나오는 지역에는 거의 료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부터 예. 일본 최남단 그 큐슈 그다음에 오키나와까지도 료칸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어요? 예. 그건 최남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일본 열도 자체에서 쭉 내려오면서 예. 료칸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료칸만의 좀 특징 같은 것들도 있다면서요? 일본 료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오카미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오카미상은 오카미상은 일본의 여자 지배인을 말합니다. 예. 그 여자 지배인은 이제 보통 남자 지배인도 있긴 한데요. 예. 료칸의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주가 있으면은 그분의 그 부인이나 딸, 며느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를 그 총 지배인의 역할을 하면서 고객에게 최고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오카미 제도가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그분들의 이제 료칸이라든지 객실 관리라든지 실내 장식, 료칸에서 제공되는 식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달려있는 온천 관리까지 전부 다 전담하고 있는 총책임 지배인이라고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식사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 줘요? 네네, 다 듭니다. 저녁 식사도 드리고 예. 아침 식사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가옥들 네네. 이런 곳의 전통들이 그 식사에도 다 배어 있고 막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지 전통에 있는 그 온천이 분포되어 있는 그 온천 마을에서 네. 근처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식당에서 줘요? 아니면 다 안에다가 줘요? 그거는 료칸마다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식사를 식당에서 드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방에서 예. 그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식사가 배달로 방위까지 제공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럼 가격이 꽤 비싸겠네요. 예. 가격이 이제 그런 고급 료칸 같은 경우에는 1박당 뭐 한 1인당 예. 일본은 그 머릿수로 그 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보통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1인당. 그러니까는 뭐 2명이 한 번에 주무시면 100만 원 이상은 주셔야지 최고급 료칸에서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하룻밤에?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온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받고 온천까지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온천 물 같은 경우는 그 료칸 자체에서 다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지자체에서 뭐 이런 걸 뭐 준다거나 뭐 원천이 네. 따로 있고요. 그 원천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바로 직접 자기네 온천에서 그 수온을 채취해가지고 바로 올리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네 그 온천 지하에서 올라오는 온천수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제 일본 료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행 정보 같은 것들도 파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그 료칸을 분류하는 나름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료칸을 분류했던 기준은 아무래도 그런 위치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선 수질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수질은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산 속에 있는 온천이냐, 계곡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강이 보이느냐, 바다가 보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그렇게 위치에 따라 가지고 온천을 제 블로그에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좀 특이한 온천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직접 그 답사했던 온천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이제 아오모리에 가면은 아오니 온천이라는 료칸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전기, 그다음에 뭐 핸드폰, 테레비 이런 게 전부 다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안 터지고 당연히 이제 테레비도 안 보이고 오직 그 호롱불 하나 거기에 의지해서 온천을 즐길 수가 있고 료칸에서 주무실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되게 굉장히 특이한 체험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불빛이 없기 때문에 네. 밤에 이렇게 별을 보면은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안 터지기 때문에 네.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뭐 참 온천에서 특이한 체험을 많이 해볼 수가. 거기가 또 그리고 혼탕이 있어가지고 그 혼탕 체험도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혼탕, 이 혼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어색하지 않아요?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혼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위주로 혼탕을 즐기시는데, 이제 요즘엔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 지역별로도 이런 그 온천의 특색들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북반구라든가 남반구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차이점이 크게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료칸 안에 그 온천이 딸려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즐기는 거는 큰 차이는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온천 문화가 워낙 다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대표적인 온천들의 마을에서의 이제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청취자께서 휴대전화 뒷번호 1918 쓰시는 분께서 서기호 씨는 피부가 엄청 좋으실 것 같아요. 온천욕을 많이 즐기셔서요라고 주셨는데 제가 뵈니까 말씀드리면 정말 피부색이 곱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님께서는 일본 온천 관광 비싸지만 굉장히 좋아요라고. 네, 맞습니다. 한 번씩 가보시면은 정말 그 왜 서비스를 그렇게 돈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지 직접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런 기차 타고 온천 가는 게 일본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여행 코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소개시켰듯이 일본의 기차가 이제 계약이 시대 때 발전되면서 그 기차를 타고 전국의 유수한 관광지에 있는 온천 마을을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게 가장 이제 핫한 여행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도망과 이 온천 산업이 관계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온천역, 그러니까 온천 마을에 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역 근처에서 이제 온천 마을이 바로 가까워서 온천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좀 먼 곳은 차로 뭐 한 30분 이내는 이제 막 다 송영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송영이라는 게 뭐예요? 송영은 이제 료칸에서 그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까지 차가 데리러 나옵니다. 아 그래요? 마중 나와요? 네네. 숙박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 실례를 들어서 이제 도쿄 근처에 이제 가면 이제 그 아타미라는 곳이 있는데 아타미 역에 내리시면은 그 피켓을 들고 그 온천 마을 그
기사분들이 그 자기네 온천 료칸 그 표시를 들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 피켓을 들고 그 확인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료칸으로 가서 주무시고 온천하시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역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왔다 갔다 왕복에다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식사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 포함되어 있군요. 네, 패키지로.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가시면 됩니다. 네. 미리미리 예약 같은 것들도 오래 전부터 해야 됩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네, 좀 저렴하고 좋은 방을 또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료칸에도 일례로 좋은 료칸에는 방마다 요금이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점을 하셔야지 그 조금 저렴한 가격에 좋은 방을 미리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 여행사에서 패키지로도 많이 좀 계획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젊은 분들은 개별 여행 같은 거, 단독 여행으로도 많이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선 패키지 여행사의 일본 패키지 상품을 보면은 거의 료칸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는 료칸은 온천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온천 호텔. 온천 호텔이란 것은 그 료칸을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 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실도 뭐 10층, 20층처럼 높고 그래서 방도 많고 그다음에 대욕장도 굉장히 크고 식당도 카이세키 요리가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그 거의 뷔페식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고 료칸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하시는 개인 여행자분들은 보통 요즘 렌터카 여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렌터카를 빌리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방도 뭐 방이 10개 이하의 작은 료칸에서 자기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노는 그런 패턴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부부만 간다거나 아니면 뭐 나홀로 여행객에게 딱 맞는 료칸 같은 거 고를 수 있는 팁 같은 거.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우선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온천을 그렇게 너무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애들은 수영장 좋아하지. 그렇죠. 온천물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홋카이도에 가면 이제 그 도야 호수에 가면은 이제 선팔레스 호텔이라는 온천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영장, 온천물을 이용한 수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워터파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개념의 그런 온천 수영장이 있어서 어른들은 온천을 즐기시고 아이들은 워터파크에서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료칸 온천 호텔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경우에? 혼자 가는 경우에는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거를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1인 요금이 그 2배 요금을 거의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1.5배에서 2배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혼자 료칸을 가시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가세요. 그래서 가족 여행 위주로 좀 료칸을 가시는 건 좋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히가에리 온천이라고 해서 당일 온천을 그냥 즐기시면은 뭐 숙박은 다른 곳에서 하시더라도 그 온천은 그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좀 추운 날씨 속에서 좀 조용한 곳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서기호 기자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참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온천도 상당히 좋은 그 뭐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온천 여행하면은 일본으로 많이 가고 우리나라의 온천들은 많이 지금 뭐 문을 닫는다거나 폐장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 온천은 이렇게 지금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고 일본의 온천들은 료칸들은 왜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은 그 아무래도 이 료칸 온천은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도 있지만 그 료칸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시스템적인 그런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이제 조금 우리나라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카미섬의 그런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그 호스피털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극진한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해도 네. 많이 일본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온천인데 뭐 저도 몇 군데 온천을 가봤는데 예. 주변이 조금 아이들과 가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뭐 조금 환락거리가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가족여행 가는데 조금 좀 안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 지난해 부곡 하와이가 28년의 명성을 뒤로하고 폐업을 결정했다는 맞습니다.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 유성온천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4년 새 500만 명 감소했다고 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겨울에 온천 숙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곡 하와이 가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좀 온천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본 온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토리를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온천 마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천 마페요? 네, 온천에 각 온천마다 료칸마다 온천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마페를 들고 가서 재밌게 이렇게 도장도 찍으면서 하루에 3개씩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온천들을 다양한 걸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제 또 재밌게 추억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자체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위기 의식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온천 마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한국이나 뭐 다른 해외 시장 이런 곳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소문이 빨리 퍼져가지고 한 번 더 오고 싶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전에 뭐 단체 관광으로 관광버스 대절해서 온천 갑시다 하는 게 과거에 이제 온천 문화 여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개별 가족들이 3, 4, 5 모여서 아니면 개인 중심 친구랑 같이 어울리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온천 문화는 거기에 잘 적응을 하거나 변화를 같이 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내 온천은 44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정체성, 특수성을 좀 살리면서도 여행객들의 사랑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 온천들 어떤 점들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작은 뭐 일본의 온천 마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가지고 불철주야로 노력을 합니다. 이런 관광 시설이라든지 접근성 개선 그리고 한번 찾은 여행객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료칸에서의 서비스 이런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가고 싶으면 또 한 번 오고 싶은 그런 온천 마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런 걸 벤치마킹을 좀 잘 이용해서 한 번 가고 싶은 온천 마을을 또 한 번 가고 싶게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왜 우리나라의 온천 마을이 이렇게 좀 사양 산업이 돼가는지 쉽게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료칸 정도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은 없습니까? 요즘에 많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아직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도 조금 요즘에 다시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한번 이렇게 일본의 지자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나 현지에 있는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어디 지역에 가면 거기 물 좋대더라라고 하는데 좋은 온천수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맞습니다. 온천수만큼 또 그보다도 더 확실한 좀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요즘에는 좀 살아남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것이 또 여행 문화 발전에도 좀 기여하지 않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본 온천 여행 전문가 서기호 씨와 함께 온천 료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